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춘만세 진행자 박일철입니다. 일산 FM 청춘만세 2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3회입니다. 네, 오늘도 청춘만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김혜련 선배님, 주현이 형, 그리고 고정 게스트 이은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만세 임주현입니다. 오늘 성우 톤인가요? 안녕하세요.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되게 보라색으로 되게 상큼한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 가을이라 보니까 좀 많이 차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영원한 청춘만세의 비타민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색깔이 다 상큼으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요. 검정색도 상큼이라고 할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산 FM 꿀보이스 김혜련입니다. 네. 이렇게 완전체 멤버가 모이는 건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그 녹음 진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좀 뭔가 만날 때마다 새롭긴 한데 오늘은 좀 유난히 좀 반가운 그런 뭔가 명절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명절 연말 느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오디오가 네. 좀 빵빵하죠. 예. 그러니까요. 스튜디오가 네. 꽉 찼어요. 그쵸. 먼저 오늘 청춘만세 게스트분을 소개하고 갈까요? 원래 저희가 완전체로 모일 때는 간혹 게스트분이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맞아요. 또 게스트분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게스트 역시 저희 게스트 사냥꾼이죠. 청춘만세 섭외 전문가 주현이 형이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냥당한 국립암센터 수술실 간호사 한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혜진님은 그 사시는 곳이 여기 일산이 아니래요. 네. 오늘 어디 사세요? 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 상암동이면 여기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그 아침에 1200번 버스를 타고 네네. 출근하고 있고요. 아, 맞다. 출근이 여기니까 네. 그 아침에 그러면은 좀 암세사 일찍 출근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아침에 정말 이제 차가 없을 때는 이제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1200번 버스를 타면 암센터 앞까지 가나요? 얼마나 네. 걸리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아침이다 보니까 훨씬 네. 빨리 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실 때 뭐 네. 자리는 이렇게 앉아서 오시는. 완전 넉넉합니다. 진짜요? 좋네요. 저희 저번에 그 통학하던 친구들 생각나네요. 역방향이거든요. 이게 출근 방향하고 네, 역방향이니까. 일산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 남들 나가는 시간에 들어오시니까. 네, 맞아요. 상암동이랑은 저희 일산은 거의 뭐 주민이었네요, 옆집. 저 옆집이네요. 동네 중에. 맞아요. 옆집이죠. 저희 종종- 마포구 은평구 네. 네네. 옆집. 종종 옆 동네. 놀러 오세요. 아. 네. 왜냐하면 또 일산에 있는 MBC 드림센터가 이제 상암동으로 또 이사 갔으니까. 갔기 때문에 또 저희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종종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상암동에도 청춘만세에서 만난 MBC네요. 일산 FM의 기운이 쭉쭉 뻗어나가기를. 청춘만세 시작은 언제나들 잠깐만 코너이죠. 잠깐만 코너는 지금까지 청춘만세를 다녀갔던 게스트분들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잠깐만 코너에서 뭐 전할 소식 있는 분 계신가요? 저 있습니다. 네. 청춘만세에 매번 출연하는 임주현 게스트에 대한 게스트라니. 아니요. 게스트, 근황이 무엇이죠? 게스트 얘기는 없지만 내 얘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웨딩 촬영을 끝내고 왔습니다. 뭐야. 배신랑이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촬영은 잘 끝났어요? 뭐 외모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촬영이 잘 끝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니었나 봐요. 와이프분은 이제 아내 되실 분은 인정하는데 예. 아니, 굉장히 이유가 뭔가요? 촬영이 늦어진. 굉장히 일찍 끝났대요. 네. 기다리는 사람들이랑 몰리지 않는 시간에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한복도 안 입고 하고. 그 SNS에서 다들 봤겠지만 사진이 너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자연스럽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화장도 되게 곱게 하셨더라고요. 그 화장이 된 네. 된 얼굴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네, 아무튼 진짜 주현이 자연스러운 형의 결혼이 정말 이제 성큼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네네. 12월 중순에 원당 중학교에서 제가 이제 간호사 강연을 하러 갑니다. 뭐야. 뭐 어떤 드디어 강연이? 강연계도 접수하는 건가요? 그 학교에서 이제 흔히 중학교 남녀 공학인데요. 네.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진로교육? 진로교육 직업, 같이 뭐 직업인에 직업체. 대해서 인터뷰해주고 이 직업이 무엇이고 뭐 이런 간호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많거든요. 네. 간호사가 네네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일단 간호사가 외모가 되면? 출중해야 됩니다. 여기는 네. 성격은 필요 없고 성격은 외모가 출중하면 성격도 좋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외모 지상주의가 됐어? 그러게요. 아, 이제 나 사진 찍고 시더니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여기 뭐 이은재 선생님이나 한혜진 선생님이나 다 이제 국립암센터가 또 외모로 뽑히기 때문에 어쩐지. 나중에 그렇죠. 환자도 가려서 받는 거 아니야? 저도 오늘 잠깐만 이걸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인싸편의 게스트로 나왔던 성준원 씨가 네. 그 되게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그 어떤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식이요. 하고 왔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와 그렇게 마음 먹고 있기도 되게 힘든데 그걸 실천까지 하는 분을 주변에서 되게 보지 못해가지고 네네. 다른 의미로 되게 뜻깊고 대단해 너무 보이더라고요. 멋진 분이시네요. 네. 오늘 잠깐만 코너는 굉장히 즐거운. 저도 잠깐만 있어요. 네네. 이야. 저희 가끔 출연하는 저희 딸내미 소식인데요. 네네. 네, 그 여행편이었나요? 네. 네. 출연했던 저희 딸내미에게 드디어 남친이 생겼습니다. 우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해외 남친인가요? 외국 아니야 우리나라 분이신 것 해외 같은데.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어머, 그럼 장거리 만나자마자 초장거리 지금 그때 바하마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바하마에 9월 2일에서 9월 5일까지 5성급 태풍이 부는 바람에 네네. 지금 바하마 45%가 거의 아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공항이 저기가 안 돼서 네네네. 공항 출입국이 안 돼서 12월 7일 날 출국합니다. 다른 11월 의미로 말 되게 정도 돼야 공항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내 장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외국 장거리가 있네요. 비행기 정도는 타야 이제 장거리가 되지 않나. 그렇죠. 시차가 정확하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뭐 어떻게 사귈지 잘하겠죠 뭐. 근데 그 채연 양의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 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만나기 결정하기가 쉽지 쉽지 않을 않은데. 지금 한창 뭐 좋을 때니까.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치. 아저씨의 원빈의 명대사 생각나네요. 난 오늘만 산다. 거의 오늘만 네네. 살고 있죠. 너무 이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또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연애부터 이제 결실을 이제 맺은 결혼까지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이렇게 게스트분께서 또 뜻깊은 소식까지 듣게 돼서 너무 이제 청춘만세 시작이 훈훈하고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를 녹여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 코너 갑자기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미담이 가득한 청춘만세. 뭔가 다음번에 이거 뭔가 붕 뜨면 또 확 가라앉을까봐. 네, 그만큼 이제 또 게스트 분들의 건승과 또 반가운 소식을 언제나 늘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잠깐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하는 이제 게스트님은 혹시 일산 FM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따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네네. 그냥 그 라디오 같은 거는 이제 아침에 엄마 차 타고 이제 오면서 잠깐 나오는 그런 이제 걸로 들었었거든요. 네네. 아침에 나오면 주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막 이제 뭐 어젯밤에 핫했던 뉴스는 뭐고 오늘 날씨는 어떻고 약간 이런 걸 주로 하는. 아니 그러면 주현이 형은 한혜진님 섭외할 때 뭐라고 해서 섭외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지? 이거 선배가 강요한 거 아닌가요? 됩니다. 갑질? 술 사줄게 나와. 최고예요 선생님. 또 술을 좋아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술을 마셔야만 출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꼰대가 됐어. 외모 지상주의에 꼰대 뭐 결혼 앞두더니 아주 그냥 다 지세상이야. 난리 났네. 오늘 한혜진이 함께하는 소감이 어떤지. 이제 아까 전에 두탕 뛰고 와서 네. 조금은 좀 입이 풀렸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고
네. 잘 놀다 가겠습니다. 아유 잘한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약간 텐션이 올랐어요. 네, 지금. 텐션이 딱 오를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텐션이 오른 게 아니라 본편을 거의 시작한 것 같아요. 기운이 빠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더 좋았나요? 네, 한혜진님이 이제 그 저희 청춘만세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하는 그 청사진이라는 또 코너를 같이 녹음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또 계속 스튜디오에 있는 어떻게 듣는 청취자분들께는 처음이지만 처음이겠지만. 여기 이제 녹음하고 계신 한혜진님은 지금 베테랑이 되었어요. 그새 많은 분들이 이제 2회 연속 출연을 꿈꾸시는데 거의 지금 뭐 지금 4회째 스트레이트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고정 있어서 게스트로 합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 처음인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청춘만세는 오늘 청바지 코너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오디오가 비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청바지는 청춘만세가 바라보는 지금의 줄임말로 현사회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 청바지에서 다룰 주제는 페미니즘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와 그리고 의견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 좀 서로의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이해점을 찾기보다는 남녀가 각각 다른 입장에 서서 서로를 공격적으로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 세대들도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이 하나의 뭐 의견이나 성향이 아니라 뭔가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됐었던 리얼돌 수입 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리얼돌에 대해서 다루어 보나요? 네. 한 분이 상기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리얼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리얼돌은 그 실제 여성의 뭐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나 그런 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여성의 인형. 그 모습을 인형처럼 본따서 만든 성행용품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돌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래 리얼돌을 수입을 하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불법이었죠.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이제 그거를 내용을 바꾸면서 허가가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리얼돌도 하나 이제 성인용품 도구다. 로 인정을 하면서 이를 둘러싼 남녀의 좀 대립이 불거지고 있는데 시각의 차이. 현재 이제 그러면 이제 리얼돌에 대한 논란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인용품에 대한 규제가 자유롭게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리얼돌이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소아. 어린 그쵸, 이를 네. 모델로 한 리얼돌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규제나 법안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연예인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용화될 수 있다는 따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일단 수입에 대한 규제 허가가 되기 전에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다음에 되었으면 합의가 먼저 마련이 그쵸. 돼야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반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은 뭐 여성으로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게 내 가족이나 친구나 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된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한혜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선생님께서 말을 잘 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리얼돌 같은 성인 용품은 구매 대상 자체가 아예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의 이제 자유로운 그런 거는 이제 존중하는데 진짜 소아성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리얼돌이 성인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그쵸? 있다는 게 이제 좀 한편으로는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동을 모델로 그쵸. 만드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네. 또 다 동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나 개인을 이렇게 커스텀하는. 본따서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네. 이제 뭐 그런 걸 배제하고 실제로 리얼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성인 용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지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아니죠. 그거는 리얼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성적 취향으로 저 사람 좀 과하네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여자가 바라본 남자로서 저 남자는 약간 위험하다, 별로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네. 리얼돌의 수입 허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네. 수입 허가가 되는 목적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 뭐 성인이지만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하는 그쵸, 사람들에 네네. 한해서 뭐 판매 허가가 된다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너무 남용되지 않는 남용되지 네네. 않을 상황에서의 허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리얼돌이라는 게 사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쵸, 네. 여성의 모습이 인형으로 팔린다는 건 사실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팔리는 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인형으로 보이지 않겠으며 약간 그런 걱정들이 네네. 좀 앞서기 때문에 여성들이 분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리얼돌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남자들이 갖고 그러니까 억눌리고 있었던 뭐 성적 욕망이나 충동이 이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남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돌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있지만 이윤진이 말씀하셨던 대로 애당초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입 허가를 놓고 그 되냐 안 되냐를 논의하기 앞서서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떤 기준을 갖고 기준을 뭔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리얼돌이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이렇게 법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참고로 국내에서 만드는 건 합법이에요. 그렇죠. 만드는 그쵸. 것까지는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수입이 아직 안 되는 거고 수출은 합법이에요? 그러면? 수출은 국내에서 아직 생산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지금 요즘 온라인으로 핫한 게 어떤 이제 일반인 여자 한 명을 섭외해서 이 사람을 본땄습니다. 뭐 이 사람을 완전히 본땄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아예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당사자의 동의나 그런 거 없이. 당사자가 직접 광고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만들어서 당사자가 광고를 하는 거죠. 네. 모델이 되어서 본인 모델로. 본인을 모델로 해서 네.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그렇게 하고 팔고 있다는. 있고 뭐 성기까지 뭐 그런가요? 100% 재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는 네네네.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실제로 아동용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성인 얼굴이고 그런데 체형은 뭐 130cm 뭐 이렇게 거의 아동 체형으로도 아직 파는 업체가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있기는 해요. 네네. 물론 이제 수입해서 사람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잘 알고. 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죠. 근데 이제 봤는데 아직 뭐 진짜 리얼한 얼굴이라기보다는 좀 조잡한 얼굴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용자 후기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관리하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몸이 실리콘 그쵸. 재질이고 뭐 그 상전을 한 명도 모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왜냐면 네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오일도 발라줘야 되고 뭐 나중에 세척도 잘 해줘야 되고 잘 말려줘야 되고 뭐 AS도 해야 되고 뭐 네네네.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제 남자들 중에 이제 찬성하는 쪽 하는 말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파는 이런 거는 이제 수입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그 좀 여성들이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을 디테일한. 본다던가 연예인을 본다던가 이런 거는 개인 특수 커스텀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현실성이 없어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게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가능성이 반대로 있는 것과 없는 그쵸. 것과는 그렇죠. 다르기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고 가능성이 있으면 분명히 훨씬 더 디테일한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정말 그 완전 수요자에게 그 공급이 될 수 최적화된 있다는 네, 맞아요. 것들이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게 합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그게 그쵸.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네. 여성용
리얼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인형들 있죠. 그거는 네네. 이미 팔리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남성 측이 또 하는 말이 왜 남성용은 팔리고 우리만 그러냐? 여성들이 남성용도 주변의 지인 합성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을 하는 규정한다. 여성의 이제 입장과 생각을 굉장히 좀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것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리얼돌 자체만 이제 놓고 보면은 뭐 이게 상용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이 사회에 나오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예. 않나. 예.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이거를 그쵸. 통용할 거냐, 허용할 거냐 사회적으로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남성용이 있어도 그거를 또 어린 남성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그렇죠. 그럼 한다거나 안 되죠. 이러지는 네네. 않을 거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까지 우리가 다 허용을 할 거냐, 그거를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거냐, 그거는 이제 사실 예, 이 리얼돌이라는 합의가 어려울 것 것 자체가 같아요. 네. 인간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뭐 그 어떤 걸 떠나서 사회적 합의 이전에 인간적인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아서 네네.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막 들어가면 너무 심오해질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페미니즘을 발음 어렵죠. 페미니즘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좀 본 주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페미니즘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리얼돌 논란에 대해서요. 청바지를 진행한 걸로 하고 이은주님이 굉장히 초반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 내가 볼 때.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의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슈화가 되고 그럴 때마다 좀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계속 대립이 이어지고 서로를 적으로 그렇죠. 바라보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페미니즘을 주제로 좀 더 심오 있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단어로 비춘 청년의 삶,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다는 제목으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20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 일상의 개성과 공감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각자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방금 청바지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너무 또 진지하다 보면 패망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심오하지 않게 즐거운 수다를 나눈다 생각으로 각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혜진과 함께하는 청춘만세 23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일산 FM 청춘만세. 때로는 추억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현실에 머물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본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청춘만세 제목은 단어로 비춘 청년의 삶,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단어는 총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단어는 그 대학내일이라는 굉장히 좀 우리한테 잡지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표지 모델. 연예인으로 가는 등용문. 네, 맞아요. 진짜 등용문. 실제로 요즘은 연예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저씨 원빈이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김세론 배우도 최근에 이제 대학생이 이제 다 되었군요. 대학생이 네, 돼가지고 잘 컸어요. 나왔고, 예. 그 대학내일에서 또 20대 연구소가 있어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인데 대한민국에서 약간 유일무이하게 20대의 트렌드와 그리고 20대 콘텐츠와 20대 성향과 생각을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2018년 작년을 기준으로
20대를 대표한 5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민 세대, 자팍피디아, 실존주의, 화이트 불편러, 총 희소같이 총 5개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들어본 말이 있는 게 있나요? 전 자팍피디야. 왜냐 형은 뭔가 좀 잡하게 좀 능하긴 하니까. 네, 들어봤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무민 세대는 들어봤어요. 네네. 저는 실존주의. 다 하나씩. 2개 남았잖아요.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화이트 불편러. 각자 얘기했던 걸로 좀 나중에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관심 있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무민 세대는 이제 한자 없을 무에 이제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민을 써가지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약간 역설적인 단어이고요. 자팍피디아는 넓고 얕은 지식을 탐구하여 빠지다. 최근 이제 화제가 됐었던 책 지대 넙약이라고. 그쵸. 한참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그리고 TV에서도 알뜰신잡. 그쵸. 네, 알뜰신잡 이런 식으로 약간 네네. 좀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일반적인 뭐 상식 차원에서 사람들과 좀 여러 가지 너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느새 이제 20대의 주로 이제 대화 문화를 차지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는 이제 예전에는 20대가 좀 싫은 거를 싫다고 얘기를 못 하고 뭐 좋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썩 관심 있진 않아요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싫어하는 것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난 이게 좋아라는 것보다 나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이건 싫어. 일하기 싫어요. 그거는 공산당이 싫어요. 거의 느낌인데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 여기에 가장 뚜렷한 예가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화제가 됐었던 그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맞아. 모임 저 있잖아요. 가입했습니다. 네. 오이 싫어하시는. 네, 오이 싫어합니다. 그게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화이트 불편러는 우리 게스트님 관심 있는 분야죠. 좀 다 같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기로 한. 네. 그 사회적 문제와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겁니다. 예전에 20대는 이제 주로 이제 목소리를 숨기거나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인 세대였었다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저희가 청바지에서 다뤘었던 서초동 집회나 이제 그런 거에서도 보이듯이 불매운동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뭔가 불의를 느끼면 참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멋있는 일 하시네요. 단어 선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소 가치는 그 뭐 예전에는 뭐 가성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오래 쓴다든지 아니면 좀 명품처럼 좀 좋은 거를 이제 했었던 일괄적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아까 김혜련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불매운동이 화이트 불편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하지 않는 행위도 희소가치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희소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대본을 펴놓고 무슨 그러니까 모르면 다 어려운데요. 20대를 표현하는 단어래요.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저 진행자 우리 네. 박희철 군은 막 갓 20대를 네 졸업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했어요. 예. 원래 유행을 공부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네. 키워드 자체는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좀 하루하루 패턴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일상을 자리 잡았던 이게 알고 보니까 20대 문화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오늘 하면 주제 좋네요. 이 예. 5가지도 뭔가 하나씩 따로 다뤄도 혹시 할 말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왜냐면 각자 또 전문 그 파트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이제 무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의미를 찾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나는 개인적으로 무민 세대인지 좀 그 얘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왜 흔히들 이 무민 세대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오르골이라든지 되게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지만 네네.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마그넷 모으고 하듯 뭐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무민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애초에 못 돼가지고 네네. 무민 세대는 저는 약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민 세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시작이 오덕이었대요. 그 오덕이 발전이 해서 이제 무민이 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는 것 바로 같죠. 되네요. 예. 네. 그냥 오덕을 약간 이쁘게 꾸민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느낌으로. 오덕보다는 네. 오덕, 예쁜 쓰레기 뭐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은 뭐 이제 동호회나 모임에서 연말 선물로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걸 최근에 사는 했습니다. 맞아요. 쓸데없는 선물 선물 교환. 주는- 왜냐면은 선물이 진짜요? 부담이 되고 네. 그러니까 나를 약간 좀 뭔가 좀 내가 센스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런 또 압박감이 느낀 20대가 그런 걸 사주는 거죠. 가령 이제 집신을 사준다던가. 맞아요. 그 온라인으로 되게 핫했던 그쵸. 거 선물 어서 되게 오세요. 많아요. 네. 발판. 그런 거 정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20대가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지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너무 의미를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미를 그냥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얘기하면 의미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사회나 세상에서 스펙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위축이 되는 거죠. 나한테 즐거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그래도 오덕으로 생각을 하면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뜬금없지만 그 만화 영화 보는 거에 되게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 네네. 오덕이 저 명탐정 코난을 어렸을 아. 때는 되게 무섭게 봤거든요. 막 네네. 그 검정 그림자 범인 나오면 그리고 좀 잔인해요. 네, 네. 항상 맞아요. 죽어요. 항상 죽는 막- 사람이 있어야지 정해져 그게 진행이 있어요. 돼. 항상 누군가는 죽어요. 코난 옆에 네. 있는 사람들. 네, 맞아요. 코난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 어렸을 때는 그걸 되게 무서워서 못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번 코난 봐볼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한국어로 된 것만 보다가 이제 더빙을 굳이 안 보고 그냥 일본에서 갓 업데이트되는 그런 걸로도 이제 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화에 능통하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래도 자막만 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명탐정 그 코난 팬들이 가장 이제 공감대를 많이 사는 게 코난 팬이지만 코난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맞아요. 보면 죽거든. 네. 누군가 한 명은 죽어. 그쵸, 맞아요. 항상 죽어요. 이은주님은 저는 저는 돌아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음악 앨범 CD 그거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거를 CD 플레이어도 없는데 왜 사서 모으느냐. 도 없는데 여기 CD 플레이 좀 단종됐을걸요? 이제 없어. 이제 이제는 안 구하려고 나. 하면 구해지겠지만 저는 잘. 사실 그 CD를 구하기 쉽진 않죠. 갖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 네네. CD를 하나 사고 2개 사고 모으고 그리고 저는 또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뮤지컬을 보거나 하면은 거기서 DVD 같은 거. 다른 굿즈 같은 건 안 사도 꼭 그 CD는 그쵸 CD 플레이 CD 그 곡이 들어있는 리스트 이런 거는 꼭 사거든요. 이게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자산이- 봤던 되게 자산이 부자가 되는 늘어나는 뮤지컬이 기분이에요. 많기 때문에 네. 발자취 막 흐뭇하고. 이런. 그렇죠. 주현이 형 저는 뭐 옛날에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었고 음악 CD도 좋아했었고 좀 여러 가지를 했다가 아직도 피카츄 인형 모으시나요? 그건 이제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희소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희소같이. 아니면은 예비 신부께서 싫어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 불매 터지면서 컨셉으로 밀고 나갔던 컨셉을 이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어쩐지. 네네. 그래서 한정판을 조금씩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프기보다는 이게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갖고 하려고 하는데 중고나라에 이게 선뜻 귀찮아갖고 포장해서도 팔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네네. 아직은 방치 중이에요. 우리나라 캐릭터를 모아보는 거 어때요? 배추도사, 무도사. 예전에 뭐 마법사 소년 뽀로로. 코리 뭐 이런 거. 코리. 코리를 아는 당신. 코리가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모르겠는데. 아닐걸요? 일본 건가? 그러면 그럴걸. 패스. 아하. 혹시 김혜련 선배님은 하고 있는 오덕이 있나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네. 예전에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사서 가질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제 화장대 서랍에 네. 립스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같은 빨강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게 예전 얼마 전에 그 립스틱 광고가 나왔는데 그 딸기 우유 색깔 맞추는 광고가 알바.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막 30몇 가지 이렇게 쫙 그 진짜 색깔 비슷비슷했는데 제가 딱 맞췄잖아요. 딸기 우유 이거야.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색깔들이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남편이 맨날 야 집에 있는 거 왜 똑같은 걸 맨날 사? 맨날 그러거든요. 다르지. 똑같지 않아.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저희 남편 맨날 다 똑같은데? 이게 다 빨갛고 이게 다 분홍이고 다 그 섬세한 차이가 네. 있거든요. 선배님도 무민 세대시네요. 꽤 무민. 다음은 이제 주현이 형의 관심 분야였던 자팍피디아로 넘어갈까요? 자팍을 최근에 이제 막 이슈가 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자팍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느낌이나 인상이 어떤가요? 주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분야만 꼭 집중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네. 성향이 다르다듯이 되게 이것저것 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물어보면, 나 그거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게, 뭔가 되게 이 사람 박식하구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근데 거기서 더 물어보면 이제 네, 얕기 맞아요.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가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보지 마. 더 이상 한혜진이 안 보겠죠. 그럼 그만 얘기해 이러겠죠. 벌써부터 밑바닥을 드러내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 진짜 그 자팍피디아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좀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좀 뭐 술자리나 대화를 주도를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나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약간 스몰톡을 위한 그런 아이고. 네. 스몰톡이나 아니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 자팍피디아라는 거는 현 시대의 관계들이 되게 가볍고 빠르고 그런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그런 경향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네네. 서로 너무 무겁게 들어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면서 관계가 깊어진다거나 그쵸. 그런 거에 대한 혹은 뭐 어떤 그 주제가 깊어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팍피디아에 관련된 거에서 그 좀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 네. 있었던 사례인데 부산 쪽에서 카이스트 대학생 한 명이랑 어디 간호대 여학생이 소개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례가 올라온 거예요. 부산에 있는 그 다리가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왜 무너지지 않는지 그 카이스트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가 물어봤는데 네. 그거를 원리 원칙을 대면서 막 설명을 해줬대요. 네네. 공대 남자.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이제 나중에 깨지고 나서 그 사람 대체 누굽니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당사자 카이스트 대학생이 졸업할 때 현수막에 걸렸어요. 내가 다리를 분석해서 소개팅 까인 남자다. 축 졸업 이런 거 그게 걸렸었어요. 이게 공대와 인문대 차이죠. 그러니까 공대는 설명하려고 하고 인문대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전한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실 이 자팍피디아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요즘에 정보가 들어올 곳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유튜버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터치 한 번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 다양한 세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20대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만큼 얇고 넓은 지식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같은 또 정보를 이윤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가공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는 이거를 건강으로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거를 뭐 뷰티나 미용으로 다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좀 인기가 있는 채널이 당신이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몰랐던 몇 가지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뭐 당신 타짜에 대해서 몰랐던 뭐 그래서 쫙쫙 영화 분석하고 그렇죠. 그냥 되게 짧게 얘기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장면 정마담이 했다. 했을, 이 장면은 조승우의 애드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진짜 이렇게 해서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없어요. 그냥 사실 그렇게 막 딱히 의미 있는 정보는 없. 근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원래 주말마다 영화는 영화다 막 이런 데서 많이 김경식 씨 해줬던 나오는. 김경식 씨. 자팍피디아가 예전 우리가 그걸 보고 자랐던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김혜란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깊고
진지한 것보다는 그냥 이제 잔잔하면서도 사람들과 편하게 가벼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20대가 좀 좋아하는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실존주의를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까 실존주의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가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뭐 지금 청춘을 살고 있는 20, 30대로서 정말 이 20, 30대는 싫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하고 확고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싫은 건 싫고. 맞아요. 왜냐 요즘에 회식 문화나 이제 직장 맞아. 문화가 바뀐 것도 네. 회식 싫어요, 술 싫어요. 그러면 야근 싫어요. 야근은 그렇죠, 그건 다 싫어요. 싫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의 직장 문화를 바꿔가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20, 30대가 그 직장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앞에 주역이기 있다고 때문에 생각하면은. 이런 실존주의가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모이를 싫어요 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네네.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 문화를 바꿔가는 집단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뭐, 네. 얘기하세요. 예. 그 요즘 직장에서 이제 한 40, 50대 되는 중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야근하고 뭐 주말에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 애들은 뭐 야근도 하기 싫다 그래, 등산도 안 나온다 그래,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들 자기들이 어렸을 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쵸. 요즘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오는 그 세대 간의 괴리감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럴 것 네네. 같아요. 왜냐면 근데 주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들이 우리 나이 때 듣긴 했지만 그게 진짜 좋아서 도움이 그쵸. 돼서 들었을 그냥 참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20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은 20대를 보면서 난 안 그랬는데 라는 뭔가 좀 피해 의식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40, 50대가 겪었던 사회적 분위기나 기업의 맞아요. 분위기 이런 게 싫어요라는 말을 할 수가 쉽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 약간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책을 보면 지금 왜 지금의 20대가 이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89년생 껴주나요? 사실 저는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경계성.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음. 자팍 PD 아까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20대를 바라보는 40, 50대 중장년층의 생각은 20대들은 너무 가벼워. 요즘의 젊은이들은 너무 깊이가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깊이나 우리 철학이나 우리의 생각은 이 실존주의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좋은 거, 네네. 싫은 건 싫은 거.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그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쵸. 그들의 철학, 그들의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또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소통망이나 관계망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동년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고집만 내세우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굳이 꼭 나를 만나야 될 이유가 그 없으니까. 모임에서 또 예. 쉽게 적응. 그 사람만 이제 없는 만들 수도 카톡방이 있기 하나 더 때문에. 파지는 그런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실존주의로 대표되는 이제 약간 명확하게 노를 외치는 현재 청년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짧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 왜냐면은 이제 점점 세대가 나올 때 아까 직장 문화를 예를 들었지만 저 때랑 지금 윤주 선생님 때랑 또 여기 있는 한혜지 선생님 때랑 또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그 옛날 문화를 강요하는 것도 이제 점점 꼰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점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주현이 형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형의 이제 자녀가 네. 오이 안 먹어. 노를 너무 외치는 거야. 오이 안 먹는다 그래요? 저도 안 먹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노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외치는 있는데 세대지만 진짜 나중에 듣는 세대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또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네. 그 더 젊은 세대가 오면 나
그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 명확히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습관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싫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거나 적응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는 최소한 그 이제 형제 자매들이 네. 둘, 셋 정도는 되거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셋, 넷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90년대생들은 훨씬 자녀 수가 뭐 1명, 2명 네네네. 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 사회적 관계가 치열하지 않은 좀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내 할 일 잘하고 혹은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없이 툴이 없이 네네. 조금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집에서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네네. 이제 점차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쉬운 사람은 쉽지만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잘못된 문화나 네. 집단이나 아니면은 관습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노를 외치면 이거는 진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동세대에서도 갈등이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뭐 페미니즘을 두거나 네네. 어떤 사회적 성이 이 대립하는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굉장히 또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갈등 구조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게스트분이 계속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게스트 한혜진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화이트 불편러인데 네. 사실 화이트 불편러가 약간 실존주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아까 뭐 그냥 집단이나 조직에서 노를 외치는 게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이라면 그 대상이 그냥 이제 국가나 아니면 세계 아니면 더 넓은 사회로 확대된 게 화이트 불편러죠. 그래서 좀 이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각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나는 화이트 불편러에 속하는지 난 화이트 불편러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확실한 화이트 불편러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뭐 태생부터 선배님께 원래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현이 형도 굉장히 선두에 서는 저 이제 요즘 후방부대에 있습니다. 강연도 할 건데 그 이제 좀 어려운 강연하면 끝난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맞다. 그리고 강연할 때 그 학종의 게스트 좀 섭외해 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두 팀만 좀 섭외해 주세요. 갑자기 여기서 게스트 섭외를. 그러면 제가 부정 청탁은 받지 않는 주의라서. 뭐 부정 청탁이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대놓고 청탁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생님. 공직자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실존주의 하지만 노라고 외치지 마. 한혜진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이제 주현이 형이 선봉에 서서 왜냐면 또 이번에 암센터가 파업을 겪었었잖아요. 아 맞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겪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물어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처음 들어온 직장인데 파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네. 되게 뉴스로는 이제 병원에서 파업한다는 일이 일어나긴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진짜 파업한다니까 되게 그냥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파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하던 그런 이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네네. 일부는 수용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주장을 말해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민인데요. 슬슬 각성을. 주현이 형은 그 파업을 이렇게 하고 이럴 때 힘들긴 하죠. 뒤지는 줄 알았어요. 마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현이 형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진짜 본인의 그런 이익과 본인의 편리함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느끼는 부조리함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한혜진님은 주현이 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진짜 그
제가 하는 게임에 나오는 이제 롤. 대사 같은 건데 네. 뭐 전투의 선봉대 이런 전투의 선봉대. 후방부대 가긴 글렀어. 네. 진짜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우리는 더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희망의 아이콘이 되셨네요. 아이고야. 선봉장. 근데 한혜진님이 굉장히 메시지를 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20대 그리고 발전을 외치는 20대가 맞아요. 약간 모난돌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행동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참고 있는 20대들에게 힘을 주고 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그 사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고 나도 행동하고 싶어지고 네. 내 옆에 또 같은 사람이 있으니 같이 행동하게 되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쪽에서 20대가 좀 소극적 위축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행동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역시 관심 있는 주제라 그런지 굉장히 대화가 술술 나오시는데요. 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룰 단어는 희소 가치인데요. 그 아까 희소 가치는 이제 꼭 이 명품이나 아니면 가성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가 그 희소가 그 휘발되다 그런 그 휘거든요. 예. 이거 아마 약간 이 희소 가치는 사실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 불매운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나는 현재 불매운동에 동참을 일단 하고 있는지.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저도.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유니클로를 가려고, 그러니까 유니클로 싸잖아요. 네. 맞아요. 불매운동이 진행이 되고 안 가는 이유가 그냥 뭔지 그냥 짧게만 얘기를 나눠도 그렇죠. 그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죠. 왜 남양유업이 갑질을 네. 있었던 것처럼 남양 제품은 사실 그 초코에모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남양의 악마의 유혹을 그렇죠. 강동원이 선전하는데 제가 안 샀어요. 이런 저는 것들. 희소 가치에서 불매운동 말고 다른 희소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 인터넷에 사례가 올라오잖아요. 뭐 결시가동 급식 카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너네들은 공짜로 먹어라.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많이 팔아줘서 혼내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전 성시를 이루는 그래서 대통령 편지까지 받았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훈훈한 그것도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소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인터넷에 편백나무 대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백나무 대란. 그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 자박PD야. 제가 동참했던 운동 중 하나인데요. 네네. 어떤 분께서 편백나무를 한 큐브 모양으로 여러 개를 해서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 가성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의 소문을 타서 좀 주문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이제 사연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는 판매가 너무 안 돼서 공장이 다음 달이면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 근데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혼내줘야 돼. 또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포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월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내년 설날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너무 주문이 밀려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람 손으로 만든 거다 그렇죠. 보니. 이거를 제가- 제가 단순히 갖고 싶거나 그런 네. 게 아니라 그 정말 물건에 담겨 있는 소비에- 의미나 그렇죠. 그런 게 동참을 하는 거죠. 소비 자체의 의미를 그쵸. 부여하시는 제가 그래서 그런 추석 식의 때 받았어요. 일단 받기는 그래도 받았네. 네, 오긴 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소비라면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마리몬드 이런 네, 그쵸. 기업하는 네. 것들. 네, 맞아요. 네. 거기가 실제로 그 희소같이 들어가 있고 가령 이제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께서 할머니들을 위한 이제 희운팔찌라던가 마리몬드라던가 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팔찌도 있고 네. 배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이제 저희가 착한 소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팔찌를 사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그 가방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주도를 하고 있는 20대라는 게 그 실제로 뭐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상품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 맛이라든지 그런 식 우선적으로 가치를 뒀다면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관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희소 가치에서 시작된 그런 소비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비 문화와
그리고 기업의 예, 실제 기업까지 바꾸기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네.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많이 쓰는 그런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쪽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이런 뭐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한다거나 커피를 딴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제품은 사지 않는 공정거래 무역 커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잡박 PD야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 화이트 불편화나 희소 가치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정리를 하면 그 지금 청년 세대는 그러니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되 그거의 기준과 이런 건 나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예, 약간 20대가 주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강단이 있고 예, 개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이게 좀 20대를 대표할 만한 5가지 단어로 선정된 좀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되게 딱 진짜 요즘 그 막 90년생이 온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정말 진짜 딱 일모요연하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주연이 형만 빼고 다 오네. 오고 있죠? 커트라인에 걸려서 출발을 언제 못했어. 올 거야? 저 부딪혔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벌써요? 아쉬운데요. 왠지 너무 기계적인데? 억양이 빨리 끝나고 회식하러 갑시다. 네.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단어로 비춘 청년의 삶,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다라는 제목으로 대학내 20대 연구소에서 선정한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혜진이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이런 이제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 않기도 했고, 네네. 제 생각을 다른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다는 자리는 또 더더욱이나 없잖아요. 네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배움의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럼 한혜진님은 다시 한번 여쭤보면 5개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오이를 싫어하는 실존주의. 실존주의. 네. 그 실존주의 땡기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네네네. 싶고 그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됐었던 네. 책이고 특히 제목이 네. 많은 걸. 20대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회식 땐 떡볶이를 먹죠. 네. 좋네요. 죽고 싶진 않지만 비록. 오늘 이제 한혜진님 청춘만세부터 이제 그 청사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그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멀리 서울에서 왔는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늘처럼 게스트를 알뜰하게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예. 다 썼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미안함보다는 좀 감사한 마음을 일산 FM 청춘만세 팀을 대표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24회에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